있는데 한 2시 30분쯤 해서 명덕이고 입학부장님이 여기 가능하시면 뭐 참석하셔서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에 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때 이제 말씀들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8일이니까 며칠 전에 이제 목동 종로학원에서 목동 종로는 아니죠. 제가 자꾸 목동 종로라고 말하는 버릇이 돼가지고 종로학원에서 이제 입시 연구 기관이 있는데 안쪽 안 나왔는데 그 9월 모평에 대한 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딴 게 아니라 이제 수학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의 어머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이과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이제 문과 학생들 50%, 이과 학생들 50%, 그래서 1등급 비율이 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 같으면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따로 있었죠. 수학, 가형, 나형. 그래서 수학, 가형의 1등급 비율이 4%, 그 다음 수학, 나형 1등급 비율이 4%, 문이과 공정하게 4%씩 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 비율이 전체 인원 비율로 4%를 1등급을 주게 돼요. 어차피 절대적 인원은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구분했다는 거고 올해는 문과, 이과 수학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과목만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과 쪽에서는 주로 이제 선택하시는 선택 과목이 미적, 기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학통, 주로 이제 학통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이 3개 그룹에서 문이과를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절대 성적으로 4%까지 주면 제가 보기에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는 보기에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학통과 미적과 기하의 난이도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다 틀린데 학통보다는 미적이나 기하 쪽을 공부한 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거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문제도 어려웠을 텐데 그럼 학통 애들이 거의 1등급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쉬우니까. 그러면 이쪽 기하나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정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차이를 없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그룹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치는 과목이 수원, 수투입니다. 그 수원, 수투에 대한 성적을 다 갖고 있게 되죠. 왜냐하면 공통 과목이 되니까. 그래서 그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를 친 그룹별 평균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통 그룹의 수원, 수투 평균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 미적 그룹이 나오고 기하 그룹이 나와요. 그럼 이 3개 그룹에서 수원, 수투, 우리가 말하는 고2 과정의 수학을 시험을 쳤을 때 그럼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라는 게 저희 첫 퀴즈입니다. 과연 누가 제일 유리하죠? 자, 이과 학생, 문과 학생. 이과 학생은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어요. 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쉬운 학통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과목인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다 시험을 쳤어요. 그럼 이 3개 그룹의 평균 성적이 제일 높은 그룹이 누가 나올까요? 이과생들이 나오겠죠. 그죠? 교육부에서는 이과생들한테 그러면 가점을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미적 자체가 어렵다라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난이도를 줘버리면 학통에 있는 성적 학생들이 수원, 수투도 똑같이 풀고 하면 이 절대 성적이 올라가서 1등급이나 2등급에서 그럼 문과 학생들이 전부 1, 2등급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과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점수를 보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럼 하자. 수원, 수투 친 그룹의 평균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는 보정체계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 9월 모평이 이제 재수생하고 현역생하고 같이 다 시험을 보게 되죠. 7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다 봤더니 이제 뭐 지난번 성적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체 만일 1등급이 100명이 나오는 게 4%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전 같으면 문과 50명, 이과 50명 이렇게 준 거야.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럼 이과에서도 50명 1등급, 그 다음 문과에서도 1등급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걸 통합시켜서 아까와 같은 보정체제를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이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사설기관의 종로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학생들 이런 걸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 결과는 뭐냐? 8.9%만이 문과에서 고3생이 1등급을 받았더라. 전체적으로는 재수생이 다 합해서 문과생하고 다 합해서 20% 정도가 1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나와야 정상이냐면 50%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생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 가는 건 두 번째 치고 50%가 아니라 지금 10%도 안 된 숫자가 나오고 8.9%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3 학생들이 내가 최소한 50%가 아니라 50의 반인 25%도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3 현재 수능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제일 피를 볼 학생이 누구냐면 수능으로 이번에 가겠다고 말하는 양정, 한가람, 강서의 3등급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신의 3등급이에요. 내신 3등급. 내신 3등급에서 5등급 사이가 제일 피해를 극심하게 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예측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예측을 하냐면 이 내신의 3등급이 사실은 못하는 그룹이 아니거든요. 내신 3등급은 23%예요. 전체의 23%면 굉장히 잘하는 숫자입니다. 23%가. 근데 23%가 대학 입시에 딱 적용을 하면 3등급이 내신 3등급은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일반고에 있으면 쓸데가 없어요. 내신 3등급 가지고 들이밀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알만한 대학이 없어요. 어머님들이 최저선으로 꼽고 있는 중경외시 심리적으로 한만 못해도 중경외시는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중경외시를 못 가는 거예요. 3등급 가지고는. 내신을 가지고 못 가는 거죠. 논술은 내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만 맞추면 논술에서 논술 성적이 70%, 학생부 교과가 30%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또 그중에 반이 출결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시, 정시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내신, 이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 내신, 그 다음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세 개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수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근데 일반고에서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양정이나 강사나 목동고랑 마찬가지인데요. 최상위권 대학을 학종으로 간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수능으로 다 보내거든요. 그게 문과에서 작년까지 가능했던 게 수학을 이과생들하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과생들하고 합쳐을 했단 말이야. 그럼 합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과 애들이 우리 쪽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과생들이 내가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 정도를 화공학과를 갈 수 있다. 수능으로. 그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울시립대도 좋겠지만 연고대 정도 정시로 찔러서 갈 수 있다면 연고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점수대가 올해 모평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표준 점수를 6점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립대나 건국대나 동국대 상위권 학과에 상위 성적을 가진 수능 학생들이 성서한 그 다음에 연고대 거꾸로 인문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정시 중심의 학교가 제일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최상위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항상 입시를 보고 있으면 최상위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흔들리는 게 뭐냐면 내가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 우리가 말하는 중상위권이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실력이 곧대로 항상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흔들리게 되는데 이게 환경적 변화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입시인데요. 이게 과연 정시에 제가 예측한 대로 중경예시 그룹에 괜찮은 애들이 연고대 정외과를 찌를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제가. 연대 심리학과를 찌를 수 있을까? 연대 경영은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고대 심리학과 찌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시 일변도의 그 입시 정책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이제 확정적으로 자꾸 중심을 맞춰서 가는 게 뭐냐면, 수능은 제가 어차피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내가 선택지가 없으면 나중에 결국 가는 게 수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가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럼 학종으로 가는데 일반고 유리할 수도 있어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을 작년부터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올해가 대입 학종에서 블라인드 전형이 도입된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뭐 특목고 이름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덕예고인지 대원예고인지 하나고인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일반고 애들도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종으로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해요. 2019년도에 블라인드 전형 얘기가 나왔고 2021학년도 대입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올해가 적용된 첫 해예요. 그럼 블라인드가 뭐냐 하면 학종의 평등성이죠. 이게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확 들어온 거거든요. 이 뭐 블라인드가 굉장히 뭐 새롭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벌써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비로소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학교명 블라인드 하고요. 수상기관명, 어느 쪽에서 내가 이걸 탔는지, 어느 쪽에서 상을 줬는지 그 블라인드 하고, 어차피 교내상이지만, 뭐 예를 들면, 강서, 한마, 무슨 발명 경지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혹시나 아빠 얼굴하고 비슷하게 보이면 또 걔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주민번호도 가리고, 그 다음 봉사 주관도 그래요. 옛날에 뭐 명덕 봉사대 이런 거 있었거든. 그런 거 다 가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 학교 프로파일도 미제공을 해요. 올해는 프로파일이 제공이 됐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서울대하고 고대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프로파일 자체가. 이 학교 프로파일은 뭐냐면 학교 자기소개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걸 이제 보내주는 건데요. 그 부분도 이제 다 실제적으로 올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2024년도에는 더 심하게 이제 블라인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 이제 학생부 교과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게 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선생님이 쓰시는 거죠. 과목동 500자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 관련된 자율활동 이런 것들 연간은 500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게 뭐냐면, 동아리 활동에서 지금까지는 뭐 동아리를 몇 개씩 막 들었거든요. 학교 동아리만 기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나 할 수 있는데 대입에는 미반영됩니다. 자율 동아리가. 그 다음 소논문은 당연히 지금도 뭐 기재 금지고요. 그 다음 봉사활동도 봉사활동 실적 있죠. 보통 서울대 가면 100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고도 보통 가는 학생들이 봉사는 2년 전만 해도 연간 50시간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죠. 미반영되니까. 그 다음 진로활동 미반영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실적 미반영입니다. 한양대나 서울대 같으면 수상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상 받은 실적, 이건 미반영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대입에서 독서라는 것. 지금 우리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대입이 미반영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적으시는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연간 500자, 이 부분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는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 자율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종합 의견, 담임선생님이 기재하는 거,
요 세 개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입 자소서가 완전히 이제 폐지된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이제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내가 생기부에 막 이런 상황이 선생님이 안 적어주신 거예요. 그럼 자소서에 그런 부분을 딱 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고입하고 틀린 건 뭐냐면 고입은 자소서가 살아있어요. 눈이 시퍼렇게. 근데 왜 고입은 자소서가 살아있냐면 고입은 이 부분이 3학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3학년에 하나도 못 보고요. 그 다음 행동 특성 종합 의견 하나도 못 봐요. 그 다음 지금 수상 실적도 못 봅니다. 그 다음 봉사 실적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없어요. 학교에서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 특목고 입시하고 자꾸 비교를 해보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거든요. 봉사가 실제 보질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자, 이렇게 봤을 때 고입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동아리를 학교에서 이제 잘 안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런 활동 왜 그냥 자율로 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 일단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하고, 그다음 학교 동아리 그러면 가서 좀 하지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 동아리를 아예 펼쳐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과 동아리 같은 쪽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수학 동아리 같은 쪽. 근데 보니까 경쟁률이 세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 남학생들이 킬트 동아리를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동아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자소서가 딱 살아있는 대신에 이 부분이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건 뭐냐면 지금 독서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 왜? 나타낼 수 있는 게 지금 자소서하고 독서밖에 없어요. 고입은.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면접. 그러니까 학교 설명회 이렇게 가시면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생기부에서 이런 항목을 하세요. 이런 걸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작년 올해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걸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학교는 면접 중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외대부고 같으면 독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저희들은 자소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면접 보고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있다가 된통 당하는 어머님들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독서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퍼블릭하게 저희들은 독서 활동을 스펙적으로 안 보니까 근데 스펙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소서를 못 쓰기 때문에 독서가 없으면 그거 하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생기부가 구성이 안 되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의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가는 게 몇 개인가 이걸 이제 대입해서 보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고입하고 별로 차이가 없게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자소서마저 없어지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학종 블라인드 전형 실시 첫 해예요. 그러면 올해 첫 해 그러면 이걸 보면 앞으로 2024까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리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종은 수시죠. 수시. 정시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1위부터 20위까지는 국립국악고까지 빼고 국립국악고 빼고 여기까지는 전부 특목고 전국권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 전국권 자사고. 일반고가 없다. 이 일반고 없어요. 21위부터 딱 흰문고등학교가 딱 들어오는데 수시 정시가 비율이 정시가 17이에요. 수시가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천 하늘고마에도 똑같은 22명인데 비율이 완전히 뒤집혀 있죠. 여기는 수시가 20%예요. 정시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9대 1이에요. 하나고를 보시면 수시가 42명, 정시가 4명입니다. 학교 46명에 수시가 90%예요. 그러면 이 학교들이 왜 정시를 안 하고 수시를 할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기숙사 체제를 하다 보면 그 정시 쪽으로 이렇게 매진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는 학교 생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학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기숙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유리한 게 뭐냐면 기숙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고에서는 거기다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학교에서 내보내질 않아요. 인천 하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가 우수 학생들을 데리고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갈까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지금 봐서는 굳이 정시로 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가도 충분히 애들 다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하고 이 영재학교는 왜 여기서 전부 수시로 갈까? 이 학교 과목이 수능과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 식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특색을 살려서 가는 게 학종이니까 학종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고는 모의고사라도 봅니다. 모의고사라도 보는데 과학고 영재고는 수능 모의고사도 안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강남의 학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뭐 서울고라든지 낙성고라든지 그다음에 상산고가 이제 보면 거의 수시 정시가 55%, 수시가 45% 그렇죠. 근데 예전만 해도 이 상산고가 어떤 비율이었냐면 한 30명 간다 이렇게 쳤으면 20명이 정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온 게 뭐냐면 의학 계열로 애들이 더 많이 갔어요.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한 4, 5년 전만 해도 상산고 가겠다는 애들 10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인문계열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요. 경영경제 쪽으로 가겠다는 애들이 꼭 한두 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학 쪽으로 가겠다는 애들이 두세 명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반 정도가 의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중에서 한두 명 인문사회계열 그 다음에 두세 명이 공학계열 이랬거든요. 올해 제가 데리고 있는 면접 대입한 학생들 중에 상산고 가겠다는 학생들 99%가 의대입니다. 한 명인가 그래요. 공학계열로 가겠다. 인문은 아예 없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공학계열 2명인가 그러고요. 나머지 전부 의대였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만 그런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산고 학교에 물어보니까 작년인가 이렇게 신입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애들이 90%가 의대 지망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하고 공학계열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가 전부 의대. 그러니까 상산고가 컬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컬러냐면 의대 예비학교. 완전히 컬러가 그쪽으로 고정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한 곳으로 고정이 되면 이게 입시제도가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피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하게 걸쳐져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의대 쪽으로 이렇게만 들어오니까 뭐 막을 수는 없죠. 그거는. 자, 그럼 이제 양천 쪽 입장을 보면 어떠냐면 강서구가 12명이 서울대 갔는데 그 중에 1명만이 학종으로 왔어요. 그 다음 11명이 이제 정시로 갔는데 졸업생 대비 서울대 진학률이 4.0%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정시 11명 중에 반 이상이 재수생이라는 게 문제예요. 희문고도 그렇고요. 서울대 갔다는 학생의 반 이상이 다 재수생인 거예요. 그럼 현역 기준으로 따지면 얘네들의 2%가 채 안 돼요. 근데 학종이 왜 좋으냐면 지금 보면 명덕 외고가 25명이 갔잖아요. 수시 24명이 다 현역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수생이 없어요. 올해 졸업한 애들이 252명인가 그럴 거예요. 25명이 갔으니 딱 10%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0.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2.0%가 채 안 되거든요. 강서구가 현역 기준으로 따지면 5배 차이가 나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의대생이 있으니까 합하면 틀리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인문계 애들은 의대 애들하고 중복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강서구나 양천구에 가서 내가 인문사회 계열인데 정시나 수시나 어떤 식으로 했었든지 간에 현역인데
내가 가겠다고 했을 때 몇 명이 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 요 수시 6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그런데 이 수시 6명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보통 80% 정도가 애들이 이과생이에요. 그럼 빼고 나면 다 한두 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강서나 양정이나 목동이나 한가람 가서 내가 문과인데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몇 등 정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전교 3등. 전교 3등이에요. 전교 3등 해야 1단계 합격할 거고, 그리고 2단계 넘어가서 합격하는 것은 그건 네가 얼마나 면접 대비를 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일반고에서는 2단계 합격률이 50%를 넘질 않아요. 2명 가면 1명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특목고에서는 10명이 가면 7명에서 8명 정도가 2차 합격을 해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여학생들이 나보고 맨날 레이저 눈빛을 막 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돼가지고 이화를 가는 게 어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화 외고, 그럼 애들이 막 레이저를 막 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학교를 가는 뭐 그런 성적인가? 아니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왜 이화 외고야? 애들이 이화 외고 그러면 꼭 무슨 기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화 외고가 실제로는 목동고나 한가람이나 이쪽보다 훨씬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진학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목동고가 6명인데 이 중에 7, 80%가 실제로 20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인문계열 다 해봤자 한두 명이야. 한가람도 똑같습니다. 한가람은 또 뭐 의학계열 빠진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해요. 이화외고가 학생인은 135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포철고고 3.3, 김천고 5.3, 북일고 5.6, 명덕외고가 10.3%다. 이 포철고, 김천고 이쪽도 보시면 전부 비율적으로 보면 수시가 훨씬 많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학교의 또 고민은 뭐냐면 정시를 내려보자요. 우리도 수능으로 좀 보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선호하는 지역의 학생들이 어디냐면 강남 목동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강남 목동 선행을 많이 하니까, 심화학습을 많이 하니까 수능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 학교들은 생각보다 반기는 게 어느 지역이냐면 목동이나 강남 지역에서 오는 애들을 반깁니다. 근데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학교 다 블라인드 처리해버렸는데 내가 모금 중인지 뭐 저 개봉 중인지 아니면 저쪽 뭐 다른 쪽 지역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내신도 모르는데 뭐 내신도 100점인지 99점인지 90점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학교들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자소서를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면접을 잘 진행해서 어떤 애가 진짜 공부 잘하는지 옥석 가리기예요. 그쪽은. 그래서 고입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소서와 면접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조건 학생부예요. 무조건 학생부입니다. 학생부에서 꼭 배워야 얘가 2차 면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부에서 내신 성적이 다 기록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점, 88점, 1등급, 2등급, 표준 편차 몇 점, 평균 몇 점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학생부가 잘 돼 있어야 이쪽은 대입은 2단계로 넘어간다. 근데 고입은 1단계가 널널해요. 왜냐면 좀 90점, 91점, 뭐 극간의 구간이 10점씩이나 돼 있잖아요. 그것도 절대평가로 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허점을 잘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학종을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는 거냐면 학종에서 이제 대입으로 갈 때 연결고리는 뭐냐면 학교 시스템이 브릿지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학생 개인의 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가고 싶다. 이 브릿지를 놓는 거는 개인적으로 놓는 게 수능이에요. 수능의 성적을 딱 디딤돌에서 가버리는 거거든요. 학종은 뭐냐면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학교 시스템이에요. 이 학교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교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축구를 참 잘하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가 맨 땅에서 축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자갈밭에서 무슨 기술이 늘겠습니까? 그냥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깡만 넣는 거죠. 요즘은 어때요? 인조잔디도 천연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학종은 딱 이거와 같은 규칙입니다. 무조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요. 이 그라운드가 없으면 애들이 놀 수 있는 바탕이 없으니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 맨 땅에 헤딩하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정시로 갔더라고요. 이거는 강남이나 목동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와 이렇게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인조잔디, 천연잔디 교체하면 돈 많이 듭니다. 그죠? 한글한국어가 왜 일반국어 전환을 해버렸겠어요? 우리가 실적을 내려면 항상 한가람이 생각하는 뭐냐면 학종 스타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학생들이 그만큼 빡빡빡 안 차고 그리고 만들어 보려고 보니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생각이 들고 왜? 대부분 수능으로 가고 이번엔 또 수능 비중이 또 올라가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외고 쫓아갈 수 있을까? 하나고 쫓아갈 수 있을까? 못 가는 거죠. 그냥 차라리 예전 같으면 한가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나고 갈 애들, 명덕외고 갈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뽑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고 갈 애들이 그래 나는 한가람 가야지 해서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든지 간에 하나고는 하나고 갈 애들 다 가고 상상고는 상상고 갈 애들 다 지원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명덕 갈 애들은 명덕 지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떨어졌을 때 자기네들은 1단계에서 얘네들하고 같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일반고가 되면 2단계에서 이 학생들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고를 1단계에서 선택을 해요. 그럼 2단계에서 학군에서 2개의 학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쪽 지역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신목고등학교든지 여기 목동고라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내가 그쪽 2개 중에 하나로 갈 확률이 거의 높아요. 거의 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더라도 3단계로 가면 강제 배정은 근거리 배정 원칙입니다. 집 가까운 데로 가면 그냥 여기가 목동 아니면 배감이거나 신목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가람이 만약 1단계에 가버리면 걔네들은 거기에서 학교가 지원 경쟁률이 미달이 나버리면 이게 재정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버티겠다라고. 특히나 사회통합 전형 인원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는 거예요. 하나고는 사회통합 전형이라도 1대1이 넘습니다. 상상고도 1대1이 넘고요. 외대부고도 1대1 넘어가요. 아무리 사통을 어쩌고저쩌고 해도 1대1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원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 학생들이 수준이 뛰어나든 안 뛰어난 건 두 번째 치고 일단 정원이 차야 되는데 그 학교들은 정원 찰 걱정은 안 해요. 그 다음 명덕 예고만 해도 거의 1대1 맞춥니다. 근데 한가람은 1대1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람이 이번에 과감하게 일반고 전환한 거는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대로 더 있었으면 수준이 더 떨어진 학생들이 오지 절대 더 높은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예전처럼 양정 한가람을 내신 5%, 50% 이내의 학생들로 한정을 시켰을 때 그때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푸는 바람에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자, 자소서를 폐지하고 생기부 비교과를 이제 축소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신과 세특 비중이 확대되고 면접 비중이 증대되고 학기 시스템과 교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진로 전문 교과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어머님들도 다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의 제일 큰 범위는 재정적인 겁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학종의 구성 요소는 내신과 세특, 행특, 면접 이렇게 돼 있고 수상형 자소서가 올해까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없어진다. 중3 애들이 내년부터 가는 해에는 이제 다 없어진다.
자, 이게 한양대 가이드북. 한양대도 이제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세특의 기재 사례를 이제 한양대 가이드북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물리2 과목이에요. 물리2. 영화 속 물리학 찾기 수행평가로 수행평가입니다. 영화 앤트맨과 그 다음에 앤트맨과 와스프를 보고 양자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양자 물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한양대 학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세특 이거 그냥 엉터리로 장문하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사례구나 그러면서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이드북에 쓰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 영화를 보라는 게 수행평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영화를 우리 애들 같으면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네 앤트맨 와 역시 앤트맨이야 그랬는데 양자 물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 조사한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수행과제를 준 거 맞아요. 수행평가로 야 이거 봐라. 이게 팩트죠. 그랬더니 애가 영화를 앤트맨을 보고 나서 갑자기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양자물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막 조사를 했어요. 책을 읽고 뭐 관련 강의를 들어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죠? 무슨 친인척 관계? 아니면 자기 아들 야 집에 가서 너 이거 봐 이거 보고서 써내봐. 그래서 막 이걸 올렸을까요? 그 다음에 이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터널링 현상, 양자역학, 다이오드 원리 이걸 접목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발표했더니 친구들과 선생님께 큰 호응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만일에 진짜 사례를 갖고 이거 발췌한 거라면 진짜일까요? 일반고 같으면 돌 맞아 죽어요. 야,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가가지고 편하게 말씀하신 거, 야, 그 앤트맨 그 과학하고 관련 있는 재밌는 영화니까 너네들 그거 보고 감상문 써내. 그럼 내가 수행평가 성적 줄게.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미쳐가지고 와 양자물리네? 그러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이만큼 읽은 거예요. 그 다음 관련된 논문을 이만큼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확 제출했어요. 그 다음 제출만 하면 되지 이게 또 수업 시간에 나와서 발표를 다 했네. 그래서 딴 애들이 보니까 붕뜬 거예요. 저 미친놈 아니야? 왜 수업 시간에 지가 왜 저걸 발표하고 지랄이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휴지 막 날리고 내려가라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호응을 받았다. 너무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얘가 진짜 꿋꿋한 게 뭐냐? 이에 그치지 않고라는 게 문제예요. 이에 굴하지 않고 자 여기 학습한 미시세계와 양자형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또 책을 이렇게나 많이 읽어서 파인만의 6가지 물리학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양자역학 수업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더라. 어떻게 알았지? 독서 기록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한양대에서 팁을 준 거예요. 못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생기부에. 근데 세특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라.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독서 기록 안 본다고. 독서 기록 그래 안 봐. 근데 세특은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 세특에 우리가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이게 들어가 있었냐는 거죠. 소논문 기재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논문이냐고. 보고서 제출했다는 게 소논문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책 읽은 거 소논문 아니거든요.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과제를 융합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애들한테 수행 과제를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년 전에 우리 목동의 모 중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제 몇 년 전이냐면 그게 한 6,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하나구나 이런 쪽에서 내신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볼 때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학부모님도 지금도 그러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티타임 자제하시죠. 그죠? 댁에서 전부 다 자숙모드로 이렇게 엄숙하게 계시잖아요.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기도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길거리에 가서 카페가 목동에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동인 게 진짜 그런지 강남에 계신 학부모님 저한테 문의잖아요. 목동에 이런 말이 막 돌고 있던데 강남에서 그거 진짜인가요? 어떤 말이요? 그랬더니 목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되면 카페가 사람이 없다면서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라고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 모드인데 거기에 이제 영어 문제를 하나 딱 됐는데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다. 심지어는 답이 없다. 막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학생들 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 논란이 와중에 있는데 학교에 막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오는 거예요. 정답이 2번이다. 왜 2번이냐? 3번이지. 그러면서 막. 그럴 때 한 학부모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모모 대학 영문과 교수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그걸 정답이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딱 그러면서. 야, 그게 필기시험이라니까요. 중학교. 그런 데가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예를 들면 강서나 목동에서 물리 선생님이 이걸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행과제로 감상문을 제출하면 내가 10점 만점에 제일 잘하는 애들은 10점, 그 다음에 8점, 6점, 4점, 2점 이렇게 5등급을 해서 구분해서 줄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너는 6점이야. 그럼 학부모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무슨 근거로 얘가 감상문 멀쩡하게 썼는데 얘가 왜 6점이야? 반은 알아들어. 왜? 내신 등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기숙사 학교는 이런 데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어머님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좀 힘든 거죠. 기숙사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일반고에서는 제출만 하면 거의 만점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특목고에서는 그렇게 하면 수행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래서 특목고 선생님들이 좀 고달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채점 기준을 다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논술 전형 이제 보시면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이과 논술이고 문과 논술이고, 논술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답을 이렇게 쓸 때 어머님 좀 신기하게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논술 전형 같은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되잖아요. 연대 논술 같은 뭐 100대 1, 200대 1. 이번에 성대 약학과가 300 몇 대 1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논술 학생 때 몇백 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몇천 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다 심사하겠어요? 다 채점을 해야 되는데 논술이니까 길기도 할 거잖아요. 어떻게 채점하지? 키워드만 보는 겁니다. 채점의 기준이 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 키워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마련해야 됩니다. 특목고 선생님들이 골치 아픈 게. 그래서 이걸 다 쓰면 10 아니면 8, 6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해야 세특이 뭔가 차별성이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자소서 어떻게 쓸까 생각하시죠. 이렇게 씁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서. 이게 하나고 이과 성향의 애들이 가는 자소서예요. 어떤 식으로 쓰냐고요? 내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든지. 영화를 봐서 꼬투리를 잡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던져주신 말에서 꼬투리를 잡든, 수행과제에서 꼬투리를 잡든,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걸 연구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참고문헌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처음에 내가 자소서 써봐라. 제가 시험 삼아 그러거든요. 아, 그래. 너네들이 이제 보고 있으면 자소서 문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교에. 제가 그걸 발췌해서 딱 주면서, 그래. 일반 자기주도적으로 네가 학습한테 뭐 서술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100이면 100 다 쓰는 게 뭐냐면, 저는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수학을 하루에 심화 문제를 몇 개씩 풀고요.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요. 오답 노트를 만들고요. 다 그렇게 써요. 또 심지어 어떤 학생은 과학을 무슨 교재를 봤다까지 다 써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좋은데 학교에서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네가 수학을 잘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데 수학이 90점인지 100점인지 몰라. 그 다음 네가 가고자 하는 한화고나 상상고나 외대고나 민사고는 애들이 다 수학이 웬만하면 다 100점이야. 웬만하면 다 100점이야. 뭐 면도계고 가겠다는 애들 중에서도 2학기 1학기부터 3학기 2학기까지 필기시험 100점 안 맞아본 애가 누가 있겠어요? 계속 100점을 못 맞아서 그렇지. 한 번씩은 다 맞아봤을 거잖아. 거기에 대한 게 차별성이 없어. 내가 수학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100점 한번 맞았겠지. 근데 온 애들이 전부 100점이야. 그럼 네가 잘했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그러면 네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세요라는 질문을 나한테 얘기를 해봐. 그럼 내가 그대로 질문을 해줄게. 왜? 그게 네가 원하는 질문이니까.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줄까? 내신에서 몇 점 맞았는지 물어봐 주세요. 못 묻는다니까. 못 묻는다니까 너한테. 그럼 내가 KMO 뭐 심한 문제 어떤 거 풀었는지 얘기를 좀. 그거 언급 못한다니까. 그거. 그럼 선생님 뭘 물어요? 물을 게 없잖아요. 그래. 물을 게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물고 들어가면 우리가 면접과 때 물을 게 없어요. 너 영어 성적 몇 개 나왔니? 몇 점 나왔니? 그 다음 너 영어 단어 하루에 몇 개나 외우니?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야, 영어 단어 이거 스펠링 뭐지? 얘기해 볼래? 그 다음 이 텍스트, 이 문장을 해석하고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하나 골라내봐라. 못하잖아요. 묻고 싶은 마음이야 철석 같겠지만 절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소서의 역할입니다. 자, 서울대가 한양대와 틀리게 또 레벨이 하나 높죠. 서울대. 자, 서울대 학업 역량 종합이 학생부 종합이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세특에서는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서 서울대 가이드북에 아예 올려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특이라는 것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에서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 활동인데 학습 활동이 뭐냐면 토론, 발표, 실험, 탐구 활동 등이 들어간 학습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과는 없잖아요. 뭐 과학 같으면 뭐 실험하고 탐구 활동 뭐 있을 텐데 문과 과목은 없잖아요. 국어나 사회 과목 있어요. 이게 과목이 국어 특인데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썼어요. 음식을 소재로 해서 제재로 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작품 감수성 이런 거 했는데 발표에서 사회 속의 음식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했고 그 다음 음식이란 주제를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본 분배의 문제점을 분석했대. 이게 경제학이잖아요. 이게 백종원 프랜차이즈 분석하라는 얘기가 뭐가 틀릴까요? 여기에 영어라고 써도 뭐가 틀린가요? 왜 외국하는데 내가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왜 내가 책을 몇 권 읽고 그 다음 감상문을 꼭 써야만 국어 잘하는 건가요? 내가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암기를 하고 그 다음 IBT 토플이 120점이라는 꼭 강조를 해야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건가요? 이렇게 써도 충분히 국어, 영어 잘한다는 거 가시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세특 이꼴 자소서다라는 거예요. 세특 쓰는 식으로 자소서를 쓰면 100점 100석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촬영이지? 이렇게 보면 국어 과목 예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국어 세특 이런 식으로 써라. 근데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예시가 나온 게 뭐냐면 보면 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개선, 사회적 문제를 예리한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이게 지금 이제 예시로 제가 봤지만 이거 잘 쓴 세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얘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그냥 뭉텅거려서 나온 거죠. 근데 이 정도라도 쓰는 학교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수학도 그렇고요. 눈송이 곡선과 유리해서 저거 자기 생각해. 연결을 시켜라. 요즘 융합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 실천 사례 글쓰기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어떻게 했다. 더 가해 뭐 이런 어떤 식으로 했다. 그 다음 명덕이고 세특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의도주의 반의도주의는 주제 발표를 진행해서 16분짜리 프랑스 영화 동영상 1분짜리 재편집에서 이게 무슨 영화학이라는 게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융합이 돼 있다. 요즘 세특은 융합입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생기부 보시면 국어 선생님이 쓰시는 항상 단골적인 멘트가 있어요. 뭐 국어 수행 과정에서 글쓰기 이런 거 굉장히 우수하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게 중학교 초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인 기초 학력 시대니까.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 버리면 이걸 갖고 융합을 해서 사회, 경제, 문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을 때 선생님이 그걸 어떤 식으로 녹여서 써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막 많은 활동을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관심이 없어. 그 일반고에서 왜 관심을 안 가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1분짜리 재편집하고 주제에 대한 관심하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일절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으실까요? 얘는 써줘봤자 대학을 못 가요. 왜? 내신이 3등급 이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반고에서는 제일 먼저 내신을 가요. 내신을 딱 보고 얘가 이런 걸 내가 써줄 만한 애인가. 내신을 보니까 3등급 밑이야. 얘는 쓸 필요가 없어. 왜? 학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데. 중경내신 밑으로 가잖아요. 얘 실력이면 그냥 수능으로 가. 뭐 굳이 학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써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귀찮게. 차라리 그 역량을 가지고 최상위권 애들한테 딱 집중해서 한 5, 60명 딱 써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학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안 써주게 돼요. 내가 일반고를 간다, 학종을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제일 기본적인 거 내신을 잘 떠라.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내신을 잘 따야 된다. 그러면 이게 특목고에서는 왜 이런 학생이 3, 4등급인데 왜 써주나요? 왜? 4등급이 고대 가니까 학종으로. 아니 4등급이 고대를 가는데 얘를 왜 안 써줘? 다 써주게 돼요. 다 써줘요. 아니 5등급이 이대로 학종을 가는데 걔한테 왜 안 써줘요? 다 써줄 수밖에 없죠. 6등급이 경희대로 학종을 가는데 왜 안 써주는 거예요? 다 써주지. 그러니까 특목고는 골치 아프다는 게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들이. 엄미체 선생님들은 좀 쉽겠군. 체육 선생님도 세특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특의 개념이 학생한테 쪼은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려는 열의가 일단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내가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써주는 거죠. 내가 써줘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밤을 새도록 해서 얘의 장점을 파악해서 썼는데 소용이 없네. 얘가 학종을 안 가는 거야. 우리 직접 중에 한 명이 컨설팅 왔는데 일반고인데 내신이 제가 지금 위에 말씀드린 조건과 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 그 일반고인데 얘가 이제 이과 쪽이거든요. 와, 수학 선생님이 세특을 어마무시하게 잘 써준 거예요. 그 처음에 저는 이제 세특부터 문제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세특을 딱 보면 수학 선생님이 엄청 잘 써준 거예요. 와, 너 수학 진짜 잘했구나. 진짜 수학 1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내신은 아니라니까요.
못 간다니까. 너 연구대 못 가. 그래. 뭐 학종은 무슨 개풀 학종이야. 너 정시야, 정시. 이렇게 세턱 잘 쓰면 누가 보기나 하니, 그거. 연구대에서 뭐 보기나 해? 네가 일단 일반고인데 무조건 내신이 1, 2, 4에 들어가야지. 아니, 네가 3위 넘고 나서 지금 전체 내신이 무슨 지금 연구대에서 학종을 한다고. 네가 지금 하나고냐? 내가 그랬어. 그 정시로 갔다니까. 지 원하는 대로 6개 다 썼지만 다 떨어지는 거지. 다 떨어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인문사회가 이런 과목은 없습니다. 어디서 수강했죠? 방과후에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방과후 과목도 연계되는 과목이, 예를 들면 이게 사회 과목이면 사회 선생님이 세턱에 기재할 수 있다. 생기부 변경사항에 방과후 기재 안 들어가요. 방과후 활동 기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과목 선생님이 연계된 활동을 다 써줄 수 있다. 문제는 내가 연계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연계된 과목의 선생님이 눈을 밝히고 찾아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고가 왜 학종에 대해서 우수한 실적이 자꾸 나오냐면, 한 1학년 1학기, 뭐 2학년 1학기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저희들 하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팍 띄워서 애들 생기부를 다 뭉터려요. 담임부터 시작해서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얘는 의대를 간다는데 동아리에서 왜 이런 게 빠졌지? 얘는 왜 독서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방과후에 왜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냐? 얘는 무조건 이제부터 해야 돼. 그러다 선생님 적어준 게 너무 빈약해. 왜 이거 안 했지?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세턱도 콤비네이션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원하는 전공 영역 있잖아요. 대학교에. 그럼 관련된 과목이 있잖아요. 여기 콤비네이션 돼서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과 과목을 가요. 내가 화학공학과를 가요. 컴퓨터공학과를 가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세턱을 너무 잘 써주신 거예요. 근데 컴퓨터공학이나 화학공학이 제일 첫 번째는 화학이에요. 컴퓨터공학은 물리예요. 그리고 수학이거든요. 요 세 개 과목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 세 개 과목의 선생님은 그저 그래요. 근데 쓸데없는 국어 영어 선생님은 되게 세턱을 잘 써준 거야. 어머님 제가 뭐 이렇게 샘플로 말씀하시니까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얘는 틀림없이 인문사회계열 지망생일 거야.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이과야. 그 다음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수시 6K 때문에 컨설팅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학생들이 30, 40% 봐요. 선생님 결정해주세요. 야, 너 과목 들은 거 다 이과인데 뭐 갑자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아니에요. 저 어느 대학이나 가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만. 고3 되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에서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부를 보면 얘가 어디를 지망하는 학생이구나가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짐작하게 해주는 게 자소서인데 이제 그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덕이고 세턱이 왜 우수한가? 교과 활동과 연계를 시키더라. 그 다음에 전공 심화 수업을 하더라. 그 다음에 정규 과정에서 차별성이 있더라. 그 다음 이게 학종이 왜 불리하냐면 뭐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깔아놓은 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학교와 교사의 예리가 부족하다. 당연히. 근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2학년 됐어야 비로소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학생부 종합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때 됐어야 비로소 설정하고 그때 됐어야 관련 과목 찾고 그러더라. 근데 그때 되면 벌써 때는 늦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매해 말씀드리는데요. 특목고를 가든 안 가든 간에 특목고 준비 과정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목동고를 가도 상관없고 진명을 가도 상관없고 강서를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학종에 대해서 라인을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수능으로 가야 돼요. 수능으로. 저는 외길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수능 아니면 죽어. 그럼 수능이 불수능 나오면 어떡하고 물수능 나오면 또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너무 그렇게 외다리 타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자, 계열 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이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정도 다 편성이 돼 있어요. 다 이 정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비문학, 경제수학, 그 다음 기하수학, 가제통계, 그 다음에 뭐 물화생지 2, 웬만하면 다 돼 있어요. 없는 학교가 사실은 드물어요. 그런데 왜 세특에서 차이가 날까? 왜 세특에서 차이가 날까? 그게 문제예요. 나 조금 이따가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학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2022년에 지금 여기 보시면 30% 되죠. 전부 다 30%. 근데 이 30%를 포기하고 딴 걸로 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이 30%를 눈이 훤히 보면서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꼭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고.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제일 이제 가슴속에 와닿으실 텐데, 일반고 출신 비중이 높은 대학교 1위부터 7위까지입니다. 제일 비중 높은 대학교가 어디냐면 가천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단대, 성신여대, 명지대, 숭실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상명대학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아는 대학은 여기밖에 없으실 거예요. 상명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거고, 숭실대학이 강북에 있는지 강남에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일반고를 나오면 이 대학을 들어가기가 제일 확률적으로 쉽다. 내가 이를 대학을 타겟으로 한다면 가야 되는 학교 유형은 일반고.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보시면 비율이 82%부터 71%까지 있잖아요. 18명은 일반고 출신이다. 반대로 특목고 출신, 과학고, 외고, 국제고 비율이 제일 높은 학교 1위부터 쭉 보니까 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 예대, 성대, 서강대, 한대, 이수입니다. 이들 학교를 가고 싶으시면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이 학교들이다. 간단한 법칙이잖아요. 이 학교군을 선택하신다는 것은 일반고로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들 학교에 가고 싶은 확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특목고, 그 다음에 지금 자사고, 자율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 자사고, 이 대학 선택의 지금 갈림길에 있으신 거죠. 자, 학종 중 시험에 학교를 선택하실 시에는 심화 과목이 잘 되어 있나, 전문 과목이 잘 되어 있나 보셔야 되구나. 그 다음에 일반고는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전국권 자사고는 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반고는 내가 내신이 얼마큼 나왔습니다. 학종도 내신이 잘 나와야 학종이 된다. 그 다음에 서울대 수시의 진학 실적, 요 세 개를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내신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외고가 수학의 평균이 작년 1학년 1학기 90.1이었어요. 표준 편차가 5.7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85점부터 95점 사이에 다 붙었던 애예요. 명덕예고는 7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75점부터 그 다음에 70점부터 표준 편차가 13이니까 70부터 시작해서 거의 90점 초반대까지 이렇게 편차가 벌어져 있는 거고요. 김천고도 11, 그 다음에 이쪽도 11, 그런데 강서고는 보면 56점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가 18.3이에요. 목동고는 58.7인데 표준 편차가 19.7, 20에 육박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들이 38점부터 시작해서 78점까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와중에도 이 평균 성적이 50점, 60점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명은 51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받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93점이다.
1등급은 93점이다. 그 다음에 못하는 학생 그룹, 뭐 6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평균 성적이 나오면 40점이에요. 어머님들이 이제 일반고 나중에 가시면 강서나 양정에 가면 첫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애가 필기 성적이 3, 40점 나오더라도 절대 꾸짖으시면 안 된다. 그게 평균적이에요. 5등급 정도 나왔을 때. 그게 특히나 우리 애가 인문계 성향이면 당연히 그 성적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영재고 떨어진 애들, 일부러 의대 가겠다고 딴 데 안 가고 양정고 들어온 애들, 걔들이 있는데 그 수학 애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수학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겠어요? 20 중심의 성향 애들이 70%인데 성적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수학은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내신에서 비중은 똑같아요. 영어나 수학이나. 근데 더 웃기는 게 이분기 애들이 영어는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일반고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반고를 A, B, C 등급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중학교 성적 좀 못하는 애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 옛날식으로. 그러면 내신에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학생, 진짜 못하는 학생 다 섞여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공계 애들, 인문계 애들 다 섞여져 있는데 거기다 공통 수학을 또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012년, 17년까지 내신 등급 추이를 보면 75.4%가 제자리거나 1등급 이상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이 되니까요. 18%로. 근데 여기 보시면 2등급 이상 상승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학년 1학기 때 4등급이 나온 거야. 3학년 1학기 때 2등급이 될 확률은 3%.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사실은 75% 이상이 그냥 3학년까지 그냥 연결된다. 어머님들이 25%의 마지막 희망에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애들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성적이 이제 1학년 1학기 때 안 나왔다. 그때 애들을 막 비틀면서 너는 왜 이러니? 근데 그래도 변화할 확률은 25%.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면 지금이에요. 내가 참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김천이나 북일이나 다른 지방정부군 자사고를 가잖아요. 걔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내신이 좀 잘 나올 거야. 왜 3등급도 서울공대를 간다니 4등급이 서울 고대공대를 가거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건데 애들이 희한하게 하나고나 상상고 가는 애들은 1월 3일에 합격자 최종으로 발표하고 나면 12월 말에 발표하고 나면 애들이 쫄아요. 참 희한하죠. 하나하고 상상고 가는 애들 그때부터 쫄아요. 왜 쫄아요? 그랬더니 성적 안 나올까 봐. 근데 학교에서 가지물을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막 그거 하면서 더 쪼는 거예요. 와, 씨. 나도 전교 1등 하지만 전부 전교 1등일 거 아니야. 내가 여기 가서 꼴찌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항상 악몽을 꾸는 게 뭐냐면 1학기 1학기 때 항상 악몽을 꾸는데요. 예외 없이 악몽이 스토리가 하늘 번쩍한 게 자, 악몽 속에서 보니까 1학기 1학기 기말고사 다 시험 끝나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는데 근데 진짜 내신을 딱 보니까 내가 반에서 끝에서 몇 등이야. 와, 모군에서 내가 전교 몇 등 했는데 내가 모길에서 전교 몇 등 했는데 여기 왔더니 끝에서 몇 번째야. 애들이 와 그러면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언제까지? 새벽 1, 2시까지. 그래서 눈이 시뻘게 돼가지고 맨날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근데 나중에 1학년 2학기 되니까 알아. 이게 학종이 그거라면 틀린 거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김천구나 북일고나 어머님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나구나 명덕이구나 이쪽은 그래도 과제가 나오니까 애들이 긴장하면서 공부를 해요. 보면 1, 2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천구 북일고는 놀아. 너 왜 노니? 내가 막 너 왜 노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 반에서 면접 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4, 5개월 고생했는데, 아니, 한 2, 3개월 놀아도 되지 않겠어요? 저 놀다 갈래요. 그 김천에 가면 뭐 볼 것 하나도 없다는데, 뭐 지금 실컷 놀고 가려고. 아, 그 어머님 표현대로 엎장 무너지는 소리를. 너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해도 애들이 실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실제. 그리고 애들 내리석에 갇혀있는 게 김천은 완전 시골이다, 시골. 막. 거기 가면 놀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여기서 실컷 놀아야 돼. 막. 이게 굉장히 강박관념으로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해 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7월 말, 8월 초 되면 학기말 성적표가 착 다 나오잖아요. 가관이에요. 4등급 이내 애들이 없어. 김천 시내 애들한테 뒤지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다. 합격되고 나서 입학하기까지 그 과정, 그 2달, 3달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애들은 1학기 때 성적이 나와. 진짜. 성적이 나와요. 근데 그때 팍 놀잖아요. 특히 지방 쪽으로 전국권 자사고 가잖아요. 애들이 내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신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막 쌩 난리가 나서 어머님하고 저하고 같이 찾아와서 소장님 때문에 저는 망했어요. 막 그러고. 왜? 내신이 5등급이 나왔어요. 내가 놀라고 그랬니? 공부 좀 하라고 그랬는데 왜 공부를 안 해? 그랬더니, 아, 김천 애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줄 몰랐어요. 막. 야, 김천이 아니라 해남도 마찬가지다. 해남 애들은 너네들이 온다고 긴장이 돼가지고 12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너네들은 그쪽 애들하고 공부한다고 진작 하나다고 다 놀았잖아. 그 중요한 시기요. 그러니까 걔들이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걔들은 긴장해서 공부를 했으니 그만큼 내신이 올라온 거고, 너네들은 이만큼 있어야 정상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튼 결국은 학교는 가기는 가는데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진짜. 제발 이제부터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학과제 탐구, 요거 빨간색이 뭐냐면 전문 과목입니다. 요 빨간 과목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세턱이 있어서 차별성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목록을 보시면 수학에서 수학과제 탐구, 영어는 심화영어, 그 다음에 영어, 심화영어 독해 1, 한가랑고는 고급 수학 1, 사회에서 국제경제, 그 다음에 고급 물화생지가 있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물화생지 2도 있고 고급 물화생지가 있어요. 근데 예체능에서 보면 확 많죠.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전부 예체능계 중심의 대학을 진학할 때 쓰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같은 거, 수학 아니면 과학 선생님이 컴퓨터 공학 쪽에 관련해서 세턱에 녹여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썼을 때는 이 과목이 예물단지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이 돼버려요. 자, 2020년 이제 입학생 기준입니다. 증명용어로 보면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학종 가는데 학생들이 고생을 하겠다 할 수밖에 없고, 명덕예고도 뭐 그렇게 큰 거 없어요. 여기 보면 물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고 가는 학생들한테는 과학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과학 1학년 때 있고 2학년 때 올라가서 이게 물화생지가 아니라 화생지 3개 과목 중에 그것도 택 1, 2예요. 그러니까 과학 그렇게 열심히 왜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전체 교과 중에 외국어 비중이 35.2%다라는 거예요. 35%. 자, 외고의 내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신은 여기서 나온다. 외국어에서. 전체의 3분의 1이 외국어잖아요. 여기서 내신이 나오기 시작한다. 강서고도 보시면 없죠. 없어요. 빨간색이 아예 없잖아요. 양정고 심화수학 1 하나 딱 있잖아요. 김천고만 해도 전문 과목이 이산수학, 고급 이산, 경영수학, 선형대 수학, 정수론, AP 통계, 수학과제 연구, 미적분학, AP 화학, 물리, 수학, SAT, 물리학, 생명학, 과학통과 환경과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종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수능으로 갈 때야 강서고 학생들이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능으로 가는 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과목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은 그냥 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학교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수능 과목 열심히 파가지고 내신 따고 그걸로 학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초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많이 수강할수록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 수강할 수 있게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면 오픈이 될 거다. 이게 우리 목동이나 강남에서 흔히 보는 고3 대입 딜레마예요. 고3 성적이 중상위권이야. 중상위권. 최상위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최상위는 아닌 공부 잘하는 학생. 근데 고등학교는 우리 근처에 학교를 가면 보통 3.5에서 4가 나오는 게 태반이야. 아니면 3에서 4.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수능을 보면 보통 2.0에서 3 이렇게 나와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수능도 심한 경우는 1에서 2 사이 나오는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맞아놓고 수시를 지원하게 되죠. 6개 쓰라고 그러니. 그럼 대부분 논술 전형이었어요. 학생부 교과로 내신으로 갈 데가 없구나. 학생부 종합을 넣어봤자 다 떨어지니까 잘 넣지도 않아요. 중경 외시 2대. 보통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연고대 하나씩 띄워넣기로 들어가요. 고대는 아예 논술이 없으니까 연대 논술을 많이 넣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은 정시로 가게 되는 게 어디냐면 건동 홍수으로 가요. 결국은 정시에서. 이 4개 그룹으로 제일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열받아서 반수를 선택을 해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한양대 입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올해 입시 결과거든요. 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 2.0이라는 거예요. 내신 100% 컷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학생의 성적이라는 거예요. 딱 합격선에 있는 애들. 이게 보시면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 1.35,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 1.5, 1.1, 1.7 제일 라스트 컷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중어중문학과가 2.0,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9,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전체 1등 하면 내신이 몇 등급 찍힐까요? 학생 나름이겠지만 보통 1.5에서 1.7이 찍힙니다. 그러면 여기에 괜찮은 한양대 학생부 교과로 넣었을 때 거의 다 떨어진다. 강세에서 전교 1등 했는데 거의 다 떨어진다. 학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이게 파란색이 합격성이고 XX 나오는 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5등급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전교 1등에도 못 가는데 학생부 교과는 학점으로 가니까 5등급 중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5등급 중반에 한양대 공대를 가는 학생들은 과거 영재고입니다. 여긴 전국권 자사고도 잘했죠. 과거 영재고 그룹이고요. 4등급 초반까지가 전국권 자사고요. 한양대 공대 학점으로 가는 거예요. 요 1등급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일반고입니다. 왜냐하면 전국권 자사고나 과거 영재고에서는 이 그룹이 절대 한대 공대를 가질 않아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전부 어디냐면 일반고라는 얘기예요. 전국권 자사고에 생각하는 그룹은 2등급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한대 공대를 생각하는 거죠. 인문사회계열도 대동소이합니다. 왜? 명덕 예고생들만 해도 한양대를 그렇게 썩 가고 싶어 하냐면 실제적으로 그냥 차라리 외대 가고 싶지. 실제적으로 보면 정시는 어떠냐면 100분입니다. 이게 100분이 국어, 수학, 사탐 아니면 가탐 이 평균 성적이 전부 보시면 93, 94, 95, 96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등급 내신이 아니라 수능 컷이 몇 점이냐 평균이 예를 들면 1등급 내가 다 받았어. 그럼 몇 점이 이과에서 나오냐면 91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문과는 몇 점이냐? 89.8이에요. 근데 얘들이 보시면 100분위 평균이 전부 93, 94, 95.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1등급 다 찍었다는 거예요. 올 1이라는 거예요. 올 1.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수능에서 내가 2.5, 3등급 받아서 갈 대학이 어디냐고요. 인문계열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정치외교학과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내신 평균이 95.46이에요. 3개감의 평균이. 근데 연대는 96.5고요. 여기 96.67이에요. 딱 1점 차이에요. 평균 1점. 그럼 뭐죠? 4점짜리 하나만 내가 어디선가 더 맞았으면 내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가 아니라 내가 성대도 아니고 서강대도 아니고 내가 연대나 고대 정치외교학과가. 그러니까 재수를 할 수밖에 없죠. 한 문제만 더 맞히면 한 대가 아니라 연고대를 가버리는 건데요. 연고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한 문제만 더 맞히면 내가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윤석열이처럼 되는 겁니다. 구술을 했다 그러잖아요. 왜 구술을 했을까요? 엄청난 석차로 떨어졌으면 내가 그냥 나는 아닌가 봐 그랬을 텐데 안타깝게 1차는 붙고 2차에서 조금씩 떨어지니 구술을 한 거잖아요. 사법고시. 이게 수능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계속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학종을 좋아합니다. 학종은 그런 학생 재수생 비율이 하나고만 해도 25%밖에 없어요. 왜? 3년 동안 학종을 했는데 내가 수능으로 다시 돌변해가지고 1년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나온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수를 잘 안 하죠. 자, 토목 정부권 자사고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환경이 드디어 됐습니다. 추첨 전환을 해서 양정이 추첨 전환하고 한가람은 일반고로 아예 빠졌어요. 양정이 추첨 전환했다는 건 뭐냐면 자소서하고 면접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원서만 내시면 돼요. 원서만 내면 추첨으로 배정을 합니다. 떡볶이 해서. 그러니까 1단계에서 내가 양정에 간다는 확률이 없어요. 예를 들면 2배수, 3배수가 많이 몰렸다 치면 내가 추첨이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권하는 전략은 뭐냐면 무조건 1단계는 이제 양정 한가름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특목고나 전문권 자사고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 애들은 학종으로 가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쉬운 길이다. 왜냐하면 외고는 외국어 비중이 35%고 수학에 절정적으로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수능 혹시 볼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는 수능에 대한 것보다는 내신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공계에 잘하는 수학 애들이 없다. 영재고 하고 싶었는데 명덕외고 왔다는 애들은 눈 닫고 찾아봐도 없다. 그냥 나는 영어가 좋아. 불어가 좋아. 거기다 수학도 좀 잘해. 그런 학생들이 태반이다.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애들은 4%예요. 내가 보면 한 4% 정도는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 걔들이 보통 회계, 통계, 경제, 경영 쪽으로 가요. 나머지 애들은 거의 수학을 그냥 마지못해 하는 케이스야. 이게 과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케이스야. 그러니까 명덕외고에서 수학 잘하는 요건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이제 판별이지 뭐 이게 강선화 입주적으로 심화 수학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적성적으로 조금은 있는데 되게 공부를 처음부터 중1부터 열심히 한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2단계는 지역학교는 일반고 2개 고등학교고요. 3단계는 인접고등학교 강제 배정이 됩니다. 근데 집 근처로 가니까 별로 뭐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정시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 서울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힘은 것만 덕을 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동의 강남고등학교 이쪽의 학교들만 덕을 보더라. 특목고나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이제 명덕외고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럼 우리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틈에 주중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유명한 입시학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남 D학원하고 협약을 했다는데
강남 D 학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학원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개념 정리하고 심화 문제를 풀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이게 동아리나 방과후로 이제 다른 과목을 다 들어갔잖아요. 제가 보기엔 투표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학종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방과후 관련 과목 수강을 할 거고, 내가 수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주중 저녁 시간에 자습을 하든지 아니면 이 대성학원에서 오는 강사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아예 출퇴근을 하면서 집에서 이쪽 근처 학원을 가든지, 그렇게 아마 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특히 월요일, 목요일 8, 9 교시는 수능 대비 집중 수업을 하겠다. 왜냐하면 수능 비중이 예전에 30%에 있어 40%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느 정도는 3년 후에는 이게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명덕예고가. 근데 이게 명덕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잘하는 애들을 뽑아야 돼요. 이게 되려면 일단 잘하는 애들을 뽑아야 돼요. 잘하는 애들을 뽑지 않으면 이 수업이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종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아마 학교에서 올해 신입생 애들 보고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명덕예고 최고 큰 강점은 뭐냐면 기숙사인 것 같아요. 대원예고가 지금 기숙사 없는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땅값도 싼데 기숙사를 안 만들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동 쪽에서만 해도 올해 보니까 작년부터 그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예전 같은 대원예고를 갔거든요. 인문사회계를. 근데 대원예고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가려고 그러나 봤더니 대원예고는 일단 내신에 대한 부담. 학종으로 가도 내신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2등급, 3등급 들어가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그냥 명덕예고에서 2등급 들어가면 거의 서울대를 90% 이상 가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집도 가까운데 거기다 기숙사도 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명덕예고 교장선생님이 거의 오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출 허용 확대로 외부 환경을 적극 활용한다. 지금은 이제 기숙사 신청하는 비율이 97%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 비율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학종을 가는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기숙사에 있는 게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 수능으로 간다면 뭐 자기가 편한 쪽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부장선생님 오셨는데요. 부장선생님에게 이제 명덕예고 입학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해서 이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